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치료를 거부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장기 예후가 좋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최익준이라고 합니다. 환자 수 5년 새 82% 급증, 방치 시 2년 내 사망률 50%, 소리 없이 심장 공격.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의 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심장으로부터 피를 보내는 공급책을 하는 것이 이제 대동맥이 되겠고요. 심장과 대동맥 사이에 쉽게 말하면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을 판막이라고 합니다. 좌심실하고 대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좌심실과 대동맥이 만나는 부분에 대동맥 판막이 있고, 대동맥 판막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석회화가 동반이 되고 판막의 내경이 좁아지는 것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왜 발생하나요?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가 동반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선천성으로 대동맥 판막의 모양이 다르게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일찍 기능이 나빠지는 병도 있을 수 있고, 류마티스 질환 이후로 대동맥 판막의 기능이 나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주요 증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곤란, 두 번째는 흉통, 세 번째는 실신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상당수 환자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정기 검진이라든지 수술을 위해서 시행한 검사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질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분들한테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호흡곤란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당장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으로 악화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슴 쪽에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심장의 모양이나 기능, 사이즈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가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과 시술 방법이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흉부 쪽을 절개를 한 이후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대동맥 판막을 절개를 해서 도려내고 인구 판막을 놓고 잘 꼬매주고 나서 절개했던 흉부를 다시 닫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술적 방법이고요. 약 10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소개된 시술적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얇은 도관을 통해서 사타구니에 국소 마취를 하고 혈관을 따라서 이 도관을 삽입을 해서 사타구니부터 대동맥 주행을 역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까지 접근을 한 이후에 인공 판막을 원래 있던 대동맥 판막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치시켜 놓고 도관은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수술, 시술 모두 다 성적이 좋지만은 나이가 젊으신 환자라면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판막을 삽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초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크게 예상되는 환자분들은 시술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술이라는 것이 그만큼 절개가 적게 들어가고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10년, 20년 이상의 장기 예후를 본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워낙 초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술로도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나온 각종 연구들이 수술에 비해서 시술이 크게 차이가 없다 내지는 오히려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가족분들,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의 예후는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시술을 하고 나서 가볍게는 시술 부분에 출혈이라든지 염증부터 해서 심각하게는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지는 섬액이 생길 수가 있고 뇌졸중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모니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환자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반 병실로 이식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일반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초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무엇인지, 환자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치료를 접근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술을 담당하고 계신 흉부외과 교수님하고 상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 통증의학과 교수님, CT라든지 각종 영상을 분석하시는 영상학과 교수님하고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환자한테 최적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심장재활센터가 있어서 이 탑이라든지 각종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회복하셨을 때 장기간의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고, 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각종 합병증 이런 문제를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장재활센터에서는 어떤 운동을 가르치나요? 러닝머신 같은 거라든지 빠르게 좀 걷기라든지, 걷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은 상태에서 팔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손을 세게 쥐어주는 악력 운동을 통해서도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환자분에 맞춰서 재활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호흡곤란으로 오셨던 80대 남자분이셨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다가 일주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저희 병원의 응급실에 오셨고, 가슴 엑스레이상에서 폐부종이 굉장히 심하고 심장 초음파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이 되었고 심부전도 동반이 되어 있던 환자였습니다. 폐부종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해결해 줘야지 환자의 상태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시술을 하기로 한 당일날 환자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되었고 대동맥 판막 치환 시술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이 시술 이후에 혈압이 다 안정적으로 회복되면서 인공호흡기도 뗄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마침 오늘 외래에 오셔가지고 호흡곤란도 없고 식사도 잘하시고 어느 정도 운동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보람됐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술을 망설이는 환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심장을 접근해야 되는 아주 큰 시술이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80대, 90대 환자분들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가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세요. 꼭 반드시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장기 예후가 좋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 동안 좀 더 호흡곤란이라든지 흉통, 실신과 같은 이런 증상 없이 지내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2021년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게 확인이 됐던 분들 혹은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 1년, 2년 후에 또 더 나빠질 수 있는 여지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온도가 낮아질 때마다 이 심혈관 관련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심장혈관내과 방문하셔서 심장에 관련된 각종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야외 활동을 너무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온 각별히 챙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흡연을 하시면 이 방송이 나오나요? 아 지금 좋았는데.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똑같으면 못할 것 같아.